정치데스크 큐시트가 오늘도 이렇게 꽉 찼는데요. 지금부터 콕콕 짚어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대선 후보들의 주요 말말말 거두절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지난번 대선 때 있었던 NLL 조작 부품 공작 사건, 제2의 그 NLL 사건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북한에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북한의 방침에 대해서 물어본 바가 없습니다. 1+1이라는 건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는 여성들이 많은데 항상 여성은 남편 덕을 받아서 그렇게 채용된다는 말입니까? 그 인식 자체가 저는 여성 비하 발언과 똑같은 그 사고 구조에서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자기들끼리 SBS생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래 해가지고 한 것을 그 갔다 와서 그 이튿날 들은 이야기를 기재를 하다 보니까 그 책 포맷이 내가 그 관여된 것처럼 이야기해야지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쓴 것이지 내가 그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2007년 UN 북한 인권결의안을 기권한 과정을 두고 진실 공방이 전이간격입니다. 송 전 장관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건네준 남북 전통문까지 공개하며 논쟁에 불을 붙였는데요. 먼저 사건의 전말을 이현수 기자가 알기 쉽게 간추렸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지난해 10월 17일로 돌려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외교부 장관을 거쳐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지낸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내놨습니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UN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때 노무현 정부는 기권표를 행사했는데 이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 의견을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했다고 썼습니다. 북한에게 의견을 물어서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주장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 초반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던 문 후보.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으세요. 불편한 듯 예민한 반응도 보였었습니다. 군대에도 제대로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걸핏하면 종북 타령입니까? 반면 송 전 장관은 책의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기억으로 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며 회고록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문 후보는 최근 한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은 근본적인 오류라며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해냈습니다. 제가 문 후보의 출연 당시 발언을 그대로 옮겨봤는데요.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찬성해야 한다는 뜻이 모아져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방법으로 확인해보기로 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문 후보 자신이 제안하지도 않았고 북측에 물어본 게 아니라 국정원이 정보망을 통해 파악해본 거란 거죠. 지난 19일 열린 TV 토론회 때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할 거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두고 2007년에 북한 김정일에게 미리 물어봤느냐. 해외에 있는 정보망이라든지 휴민트 정보망이라든지 국정원의 정보망이 많이 있죠. 이런 와중에 송 전 장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정황을 꼼꼼히 적어둔 개인 메모와 북한의 의견을 옮겨 적어뒀던 청와대 내부 보고 문건을 전격 공개한 건데요. 대선을 18일 앞두고 불거진 진실 공방. 정치데스크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네, 서석호 기자,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했다는 쪽지 어떤 내용입니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송민순 전 장관이 가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문건에는 무궁화와 태극 문양이 박힌 청와대 워터마크가 찍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민순 전 장관은 분명히 청와대에서 만든 증거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것을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송민순 전 장관이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둔 지난 2007년 11월 20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한 문건입니다. 국정원이
북한 인권결의안 투표와 관련해서 북한의 입장을 정리한 자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재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엔 결의안에 관련해서 남과 북은 지난 10월 역사적인 순회 선언에서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게 북한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는 유엔 결의안에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니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공화국 인권 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4선언 이행에 북남 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북남 간 관계 발전이라는 부분입니다. 남북 간 관계 발전이 아니라 북남 간 남북 관계 발전. 그러니까 북한이 작성한 것을 그대로 옮겨서 노무현 장관, 국정원장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옮겨졌고 그것이 송민순 전 장관에게 공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문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의견은 틀린 바가 없다. 즉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먼저 물었고 그래서 기권을 하게 됐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표를 던져라라는 의견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는 거죠. 대통령에게 그리고 또 외교부 장관에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문건도 공개가 됐다면서요? 예, 바로 이 문건입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사실 그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자신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문 실장이 물어봐라. 이 뜻은 뭐냐? 북한에 먼저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해서 나는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어쩔 수 없이 북한의 의견을 물어봐야 했다. 그리고 이 송 장관 그렇다고 사표는 내지 마세요. 이건 뭐냐? 2007년 11월 20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문건을 아까 보여드렸던 문건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는 기권표를 던져야 하는데 당신이 찬성표를 주장해 왔지만 우리가 기권표를 던진다고 해도 사표는 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정.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정부에서 같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나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한 문구가 적힘으로써 자신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좀 그만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글귀도 눈에 띕니다. 네, 송민순 전 장관이 이런 주장을 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에 공개됐던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서 이미 주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의 쪽지를 보고받았다. 즉, 그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 표결에서 송민순 전 장관은 찬성을 강조했고 다른 정부 인사들은 기권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송 전 장관이 찬성을 해도 북한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그럼 남북 경로로 북측의 입장을 한번 파악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북측에 물어봤고 이런 결과가 왔다. 송 전 장관 입장에서는 북측의 입장에선 당연히 이런 입장을 보내올 게 뻔했다. 당연히 기권하라고 할 거다라고 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국은 물어까지 봤으니 북한의 입장까지 물어봤으니 기권으로 가자.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회고록에 실려있는 내용인데요. 송민순 전 장관 당시에는 작년에만 해도 이런 수첩 내용, 문서 내용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된 이유는 문재인 후보가 여러 방송을 통해서 이런 사실관계를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과거 TV토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해외라든지 주민투 정보라든지 많은 정보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보도록 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거기 물어본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북한에 물어봐서 파악하는 사람 정보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국정을 어디다가 물어봤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누구만? 뭐 해외에 있는 정보망이라든지 휴민트 정보망이라든지 국정원의 정보망이 많이 있죠. 그러면 2월 9일 날 설전에서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말이에요. 국정원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게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 보도록 했다. 판단해 그러니까 보도록 북한이 했다.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게? 북한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예, 특히 송 전 장관 수첩에는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보자고 했다고 돼 있는데요. 최석호 기자, 이거 마치 탄핵 정국에서 안종범 전 수첩 이야기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좀 파장이 커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반응, 실체 없는 개인 메모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수사 실마리가 제공이 됐습니다. 일단 보면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메모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도 자신은 포스트잇 1000장 이상의 메모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굉장히 메모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메모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종범 수첩 이 정도는 못할지라도 모르지만 대선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 어떤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이나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 어떤 논란의 핵심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두 당사자인 송민순 전 장관과 문재인 후보 하루 종일 설전을 펼쳤습니다.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와서는 사실관계를 다 호도를 하고 부인을 하기 때문에 진실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진실은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대안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문 후보한테 물어보십시오. 받은 메시지, 정리된 메시지 그걸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북한에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북한의 그 방침에 대해서 물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독 저를 언급한 부분에서는 전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송민순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증거까지 내놨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사실관계가 틀리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우르렁거리는 모습인데요. 사실관계는 하나일 텐데 네. 왜 저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까?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가장 핵심이 이 인권 결의안 표결하기 전에 북측에 물어봤느냐, 북한의 입장을 물어봤느냐일 것 같은데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물어보지 않았다. 다만 국정원의 정보망, 인적 정보망을 통해서 파악만 해봤다라고 얘기를 했고, 송민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니다.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남북 경로로 북측의 입장을 확인해보자고 해서 실제로 북측의 입장을 물어봤고 그 물어본 것 때문에 우리는 기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누군가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뭐 기억이 약해서라던가 또는 기억하지 못해서라던가 또는 뭐 의도가 있어서라던가 누군가는 한 명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그 전통문, 북측의 전통문이 오기 전에 우리 국정원이 보낸 전통문도 있을 텐데 그걸 공개하면 아마 다 밝혀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문건을 공개하고 밝혀질 수 있는 일이라면 뭐 공개를 해서 이런 의혹은 풀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문재인 후보 북한에 기권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기권할 것이라 통보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서. 일단은 뭐 기권과 통보와 또 그 전에 의견을 물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인데, 물론 문재인 후보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 대북 사업들이 활발했었거든요. 이산가족이라든지 뭐 금강산 관광 문제도 활발했기 때문에 이런 대화 협력이 긴밀했던 사이에서 이런 통보도 가능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수첩에 적힌 문구가 더 많은 의혹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당시 북한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기권할 것이란 걸 통보해 준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송민순 전 장관이 이렇게 다시 맞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권으로 결정했는데 북한에 통보는 왜 하고, 그 다음에 기권에 대한 결정을 북한이 그렇게 반응합니까? 제가 이야기한 그 북한에서 온 메시지, 그걸 보면 기권에 대한 답입니까? 찬성 가능성에 대한 답입니까? 그거 보면 알잖아요. 네,
네, 송민순 전 장관 발언 중에서 저는 북한에 기권을 할 거라고 왜 통보를 하느냐라는 부분이 사실 조금 눈에 띄었는데요. 그 기권을 하기 전에 북측의 입장을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지만 지금 생각했을 때 북측 당사자인 인권 규탄 결의안을 표결하는데 왜 당사자에게 우리가 기권할 거란 걸 미리 알려줘야 하는가라는 부분도 사실 좀 의아하긴 합니다. 사실 역대 장관을 지냈던 인사들에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통화를 해본 결과 그런 표결을 하기 전에 알려주는 건 관례는 아니라고 하고요. 다만 그 당시의 남북 관계에 따라서 좀 달랐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남북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권 결의안에도 당연히 찬성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주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지만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2007년에는 사실 불과 한 달 전에 14선언을 한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강병규 기자 말대로 다양한 대북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터여서 아마 그때 정치적 판단을 하고 북측에 통보를 한 것이다라고 문재인 후보가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송 전 장관은 그마저도 거짓말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북측이 전해온 전통문, 아까 최석호 기자가 설명했던 그 전통문 내용을 봤을 때 그게 우리가 기권하겠다라고 통보한 데 대한 답으로 보이느냐라며 반문을 했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그런데 오늘 공개된 문건이 청와대 문건이냐 이것을 놓고 또 진위 논란이 벌어졌어요. 민주당에선 아니다, 별다른 문건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청와대 청소부도 구할 수 있는 문건이다, 메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식적인 것처럼 송민순 장관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민순 전 장관이 말하는 것은 청와대 문서 마크입니다. 저렇게 보시면 무궁화와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고요. 저것이 청와대 문건 마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송민순 전 장관은 그러면 내가 공문서를 위조해서 지금 들이맨 것이냐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어찌 보면 진실공방, 대선을 앞두고 진실공방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에 나선 민주당 안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투톱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어떤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제는 실체도 없는 개인 메모까지 등장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겠습니까? 송민순 장관께서 특히 북한과 남한의 오간 전통문까지 공개하시는 것은 저는 전직 외교부 장관으로서 적당한 처신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남북 접촉 사항들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과연 남한이 앞으로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을까요? 네,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을 들어보면 이런 전통문까지 공개하는 건 좀 전직 외교부 장관으로서 적당한 처신이 아니다라고 좀 엄중하게 얘기를 했다면 또 반대로 전통문이라는 걸 인정한 거죠. 그렇죠. 사실상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근데 추미애 대표는 또 오늘 회의석상에서 실체도 없는 개인 메모까지 등장했다. 약간은 좀 더불어민주당의 다급한 입장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투톱이 손발을 좀 맞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 문건 자체는 우상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문건이 맞다, 전통문을 적은 게 맞다라는 거고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송민순 전 장관이 밝혔던 자기의 개인 수첩을 지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가지의 그런데 물건이고. 한 가지는 최석호 기자가 아까 설명할 때 이 캠프의 일부 관계자가 청와대 청소안도 구할 수 있는 문건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게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캠프 내에서도 사실상 정리를 하지 못하고 조금 이 다급한 상황에 대응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홍 데스크가 말씀하신 대로 문건은 개인 메모와 공식 문건 두 가지가 다 공개가 됐지만 실제로 이 투톱이 그 문건을 분류해서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금 모호한 아직까지 전략을 세우지 못한 듯한 좀 그런 미숙한 부분이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 문건에 강병규 기자, 네. 저게 남과 북의 전화 통지문일 것이라고 확실히 추정할 수 있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남북을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북남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것도 정상적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홍 데스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북남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요. 남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군가 북남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혹은 공식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흔히 논란이 되곤 했는데요.
이것처럼 이것은 북남이라는 건 북측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북한에서 받은 그런 언급을 그대로 일단 메모를 한 것이 아니냐 혹은 전달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19대 대선에 출마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지. 우리는 당연히 남북이라고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북한이 써준 대로 북남 그럼 말이 되느냐. 네, 주적 논란에 이어서 송민선 문건 파문, 이게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석호 기자, 이게 지금 문재인 후보는 직접 이렇게 제2의 북풍이다, 이렇게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이 주적 논란 때문에 또다시 한번 그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등장한 것이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10월 이 송민수 회고록이 나온 것은 지난해 10월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말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팩트가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오늘은 또 그러면 다 가져와 봐라 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속여왔던 것 아니야? 이러한 또 다른 비난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좀 이번 사안은 좀 과거에 북풍, 이른바 북풍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와는 좀 다른 점이 이 문제 제기를 한 인사가 사실상 과거 구야권의 의원이기도 했던 송민순 전 장관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송민순 전 장관에게 배우가 있느냐, 배우설도 나온다라고 묻자 내 배우는 사명감이다 라면서 정치적인 의도 없이 본인이 쓴 책에 대해서 거짓말로 치부하는 문재인 후보에게 사실상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이 진실 공방 차원에서 번질 수 있어서 과거 이른바 북풍과는 다를 수 있지만 조금 파급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두 사람의 이야기 비교해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선대위원장 얘기입니다. 문재인 후보 거짓말도 크게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거짓말하는 분 그리고 또 안보 관련해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분한테 과연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이냐. 문재인 후보가 저는 보기에는 대통령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상대방의 어떤 현재에 놓여 있는 위치, 상황, 입장에 대한 그런 어떤 보고는 반드시 저는 수반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